감사일기를 넘어 행운일기를 써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많은 행운들이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는 내면으로 전달되기 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행운일기는 더 깊이 무의식에 도달하여 자존감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운하였구나를 강하게 느끼게 해준 행운일기에 묘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난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일기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일상의 모든 것이 소중한 행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또한 내면의 생각을 행운으로 바꿔놓는 긍정의 에너지라 여겨집니다. 작가는 매일 행운일기를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 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해빙 열풍을 일으켰던 이서연 저자의 다른 책 오래된 비밀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하기에 천하의 대세와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술사가 되기 위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역과 점성술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만여 명의 운명학적 특징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일관된 운명의 원리와 특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운을 모으는 삶은 무엇인지, 실력보다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운에 대한 모든 것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본문의 일부의 내용들을 읽어드립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말이 됩니다. 말도 조심하세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도 조심하세요. 성격이 되니까요. 성격도 조심하세요. 곧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실현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화 철의 여인에서 치매에 걸린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8년에서 12년 주기로 운이 바뀝니다. 명리학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와 규칙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도 하나의 소우주로서 그 축소판과 같다고 말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운을 불어온다는 것도 무의식의 힘이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때문에 행운을 불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좋아하는가, 편안한가,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은 내면의 무의식과 우주 만물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다만 우주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의 방향을 플러스로 바꾸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뇌신경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뇌의 신경학적인 패턴을 바꾸는데 90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도 빠르면 2주, 늦어도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행운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당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바꾸고 온 우주를 움직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액수의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하는 사람은 서경에 나오는 가득 찬 것은 줄어들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겸양의 지혜가 인복을 부르고 일에 성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것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우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더욱 세상에 감사한다는 표현과 다짐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요. 아울러 이런 태도에서는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태도야말로 행운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욱 키울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기 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밑바닥을 겨우겨우 채운 상태를 1, 가득 채운 상태를 10이라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 언제나 운의 그릇을 3, 4 정도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험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5를 넘기는 일은 힘듭니다. 일을 추진할 때도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말하지요.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 열거합니다. 그러고는 어려움에 부딪히며 마치 자신의 신념을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보라고, 역시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애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 일은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확률은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외의 것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른바 운의 영역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꿈이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알랭드 보통이 말했듯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그 마음과 미소를 잊지 않은 채 당신 안에서 행운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 된답니다. 사고를 당해 죽음을 체험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 해야지 나중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합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리는 이상묵 서울대 지구 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2006년 여름 제자들과 미국 서부의 지질 환경 탐사 여행을 하던 중 차가 전복되면서 전신이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려운 재활 치료를 마치고 서울대에 복귀하는 이 교수는 하늘이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살아있다는 희망을 남겨놓았다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가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싣고 40일간의 미국 대륙 횡단에 도전한 것은 몇 가지 하고 싶은 일을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라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대부분이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해내는 사람들이지요. 다른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꿈을 발견하세요.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 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